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신원이 특정된 게 체포되기 53일 전이었다는 거잖아요. 어제 갑자기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도 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거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 나온 사건들 아닐까?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의원 30명 날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철수 의원도 요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말 안 하죠. 그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이랑 단 둘이서 찍은 사진. 명태균 폰에 원희룡, 김종인, 이준석과 인증샷, 코바나 봉투 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거짓말쟁입니다. 떠랑인 겁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도 유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저 김하정 씨가 압수수색됐다는 점, 그리고 건진법사 카톡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네.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후보가 누굴까요? 이 전체가 우연인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저는 이런 사건을 저희는 안 다루는데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이점이 있어요. 아들 신원이 특정된 게 체포되기 53일 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이철규 아들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53일이 지난 뒤에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점이 특이하죠. 이렇게나 오래? 53일 동안이나 묵혀두고 있었나? 또 지금 이 시점에 라고 생각되는 또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어제 갑자기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도 보도가 됐어요. 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려 10년 전 사건입니다. 10년 전. 물론 이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로 제대로 규명이 돼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타이밍. 이철규, 장제원 두 양반은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지금이지? 이거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 나온 사건들 아닐까 싶은 타이밍에 나오니까 이거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조기 대선이 가까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있어요. 대선이 가까웠구나. 대선이 가까워지면 명태균 씨 입이 중요해지죠. 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의원 30명 날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 뭐 과장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한 15명한테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 본데, 근데 그중에 웬만한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원희룡, 박형준 뭐 등등 네,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들어있더라고. 안철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단일화 과정에 그렇죠.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요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말 안 하죠. 어제는 또 원희룡, 명태균 묶어서 보도 별로 없었는데 원희룡도 같이 따로 찍은 사진이 있다더라 이런 네.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겼는데 검찰이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사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이랑 단 둘이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있다는 걸 검찰이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리잖아요. 네. 뉴스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사진은 안 나오는데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점은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명태균 폰에 원희룡, 김종인, 이준석과 인증샷, 코바나 봉투 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종인도 있었고. 김종인 이름이 제목에서만 쏙 빠졌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있는데 제목에서만 쏙 빠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내가 대선 날 것도 아니고 해서 항의해서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목이 길어서 뺐을 수도 있는데 여하간 중요한 거는 웬만한 잠재 대선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까지 보자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특히 오세훈 시장 스폰서 또는 후원자로 불리는 김한정 씨가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라는 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네. 지금 와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몇 천에 돈을 쓴 건 팩트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이 스폰서 김한정 씨가 한 알아서. 일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 해명해가지고.
영상도 있고 저희가 몇 번 틀어드렸는데 김한정 씨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그냥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한 분 정도셨는데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떠넘긴 거예요. 거짓말쟁입니다. 떠넘긴 겁니다. 일단 떠넘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김한정 씨의 입이 중요해지죠. 여기서 김한정 씨가 맞아요. 내가 혼자 오세훈 시장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내가 다 한 거예요. 몇 천만 원 그냥 쓴 거예요. 라고 할 건지 아니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시켰다라고 할 건지.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김한정 씨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수없이 밝혀왔던 해명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오세훈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단 말이죠. 김한정의 입에 의해서. 근데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하고 작년 9월에 이 스캔들 초기에 네.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 통화 내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얘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 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새롭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명태균처럼 접근한 놈이 없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만나보시죠. 누가 오세훈 시장이 누구한테 김한정 씨한테 누구를 명태균을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몸을 도사린다 표현을 합니다. 누가 오세훈이 왜 명태균과 직접 만나는 게 문제가 될까봐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나섰다가 이 새끼 명태균에게 엮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오세훈이 김한정을 보낸 겁니다.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왜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혹해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만나는 건 급도 안 맞고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자기 대신 김한정을 보냈다. 그 이야기를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한 거예요. 검찰도 틀림없이 저걸 들이댈 거예요. 보낸 거 아니냐고. 김한정 씨가 거기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한 후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김한정 씨는 저렇게 했던 이유가 강혜경 씨에게 의도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강혜경 씨가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접근해서 강혜경 씨한테 같이 일하자는 식으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강혜경 씨가 저 김한정 씨를 보호하려고 했었어요. 보호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강혜경 씨를 버리죠. 버리고 나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나쁜 사람들 많아요 정치권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홍준표 시장도 유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저 김한정 씨가 압수수색됐다는 점 그리고 김한정 씨가 남긴 오디오 때문에 저희가 변격조입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카톡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네.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의 사 타이밍이 이런 수사들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후보가 누굴까요?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전체가 우연인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선이 가까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가 사방팔방에 많이 벌어지고